아니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시간 풀이. 선생님 시간 풀이입니다. 풀이. 풀이에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제가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국가공인회계사 엔지니어 면허 기관면허 2급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상선 위험화학 제품 운반선인 케미칼 선박 1등 기관사로 5년 승선한 이후에 인천 주재하는 신의주 당둥 아시죠? 당둥 인천 쓰다오라고 석도 있습니다. 장보고 왔다리 갔다리 한 거 쓰다오 석도 이 인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 화객선의 감독으로 9년 근무를 하다가 2014년 세월호 가라앉는 관계로 여객선 회사들이 뭐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거리를 나와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거리의 투사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 거리의 투사 9년차지만 뱃밥과 기름밥을 한 20년 먹었잖아요. 이 상황을 저는 여러분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전라도를 가서 계몽한달합시고 연설하고 집회하는 게 거의 한 6주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대에서는 연사가 대단한 새끼들이 아니에요. 전환길 씨 뭐 대단합니다. 국회의원들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그들만 못하지 않다니까? 안정권 말빨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정당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다 알고 나왔단 말이에요. 알고 나온 사람들한테 내가 더 잘한다라고 떠드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는 걸 배시 부리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기 당협위원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예? 정치를 하면서 연설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을 연설사와 집안의 설득가로 이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연설에 연단에 서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나 잘났어 나 많이 하요 씨부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세이브 코리아 관계자님, 제가 좀 거칠어서 이럴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 연설을 듣고 설명을 듣고 아 바로 저거였구나, 혹은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 내 새끼한테 말을 하는데 이게 막혀서 답답했고 우리 부모 설득하는데 이게 답답했는데 제 말을 듣고 그래 써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그게 진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탔고 엔진을 수십 번을 뜯어봤고 이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엔지니어적 입장에서 이 장소가 대전역이에요. 뒤에 보면 코레일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KTX 기차가 많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배를 설명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기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비상계엄은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겁나 똑똑하네. 하인리 법칙이라고 1, 2구, 3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외워. 1, 2구, 300. 1, 2구, 300의 법칙, 하인리 법칙은 뭐냐면 하나의 대형 사고가 나려면 29개 준 사고가 나고 300개의 위험 경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비상계엄은 하나의 사고라고 치면 되고, 이 말을 하자면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치면 29번의 이 큰 사건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씨발 딱 29번 국무위원 탄핵 아닙니까? 그리고 300은 뭐야? 이게 사고의 이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지려면 1, 2구, 300인데 딱 맞아.
300마리 국회의원 개새끼들을 잘못 뽑아놔서 그랬고요. 예. 자, 역순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나라가 왜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냐? 300마리의 이념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애국도 모르고 지 주둥아리만 아는 입신양명만 아는 이런 국회의원 새끼들을 300마리를 입법 기구에다가 쑤셔 넣으니 지들 월급만 올리지 국민들 뭐 25만원 배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개새끼 같은 새끼가 말이야. 뭐 당신들 25만원 없어서 죽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 화폐라고 어디 시장 가가지고 뻥튀기나 사쳐 먹으라고 이런 거 줬다고 찌질거리고 그런 300마리의 개새끼들을 뽑아놓으니 법이 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 법이 산으로 가서 이 나라의 일꾼들 29명을 줄탄핵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못 살게 못 돌아가게 생겼으니 대통령이 단 하나야 가진 권한 그게 뭐야? 비상계엄이야. 비상계엄. 그 하나의 권리인 더 이상 이 대전역에 열차가 탈선할 확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즉 300가지의 사고의 가능성 29번의 준사고의 가능성 열차가 사고가 크게 난다는 것은 탈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는 깔아앉는 거고 비행기는 떨어진다는 거지. 이 나라가 탈선을 할 수도 있고 깔아앉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상벨을 눌러야 돼. 그게 계엄이라는 말입니다. 비상.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시뻘건 벨 있죠. 그 영어로 뭐요? Emergency Fire Bell 아닙니까? 비상! Emergency 따라해. Emergency. 비상계엄의 비상이 뭐예요? Emergency입니다. Emergency.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즉 이 나라의 국무위원 29명이 탄핵돼서 앞으로 의결 정족수 또한 못 맞춰서 말 그대로 행정부가 마비가 되니 이게 입법 독주요. 이 입법부의 탄압에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는 증거는 차고 넘쳐. 이 대전역 주변에 저 주차장부터 저 주차장까지 땅이 누구 소유인 줄은 압니까? 여기 당협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적도 띄워봐. 3분의 2가 중국놈 새끼들 거예요. 국민 영토 주권 늘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명동 땅의 20%가 중국놈들 소유입니다. 중국놈들의 이 신탁 법인들이 건물을 싹 쓸어 담아버렸지. 그거 왜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자국민은 대출을 줄이고 중국놈들은 대출을 풀어줘서 자국민들은 건물을 팔게 맹글고 중국놈들은 싼값에 건물을 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중국놈들이 이 나라의 국가의 영토를 종성 없이 씹어먹고 침범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요? 간첩이에요, 간첩. 자, JTBC, MBC 저것이 미디어예요?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은 뭡니까?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성이야. 근데 어떻죠? 아니 뭐 나는 편향됐다는 이야기는 지들 이야기니까 좋게 보더라도 아니 중국에 3천억을 투자를 받고 지분회사가 JTBC는 2,800억을 매년 지원을 받아. 그러면 당신들 같으면 돈 준 놈 위에서 기사를 쓰겠어요? 돈 안 주는 한국놈들 위해서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지랄병을 하기를 10년이 넘었습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원식이가 중국 가가지고 원래 탄핵 소추사위에 내란이 아니라 외환이었습니다. 아시죠?
외환이 뭐였죠? 일본과 미국에는 외교를 뭐 방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에는 외교 정책을 배조해서 이것이 외환에 해당한다는 게 이런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새끼들 주둥아리에서 나올 소리냐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이 나라가 지금 그냥 놔둬도 연줄 끊으면 날아간다니까? 어디로? 중국 놈들 아가리로! 그래서 29명이 그 증거입니다. 뭐? 나라가 준 사고야, 준 사고. 이 300명의 사고 뭉치들이 29명을 준 사고로 일으켜서, 그러니 이 나라의 동수권자인 대통령 눈에는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아니 뭐 대통령 뭐 우리 보수로 바꿔놨는데 뭔 상관이야. 나라 잘 돌아가겠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당사자인 대통령 눈에는 이게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검사가 뭐 술 처먹고 벼락박에 똥칠했다고 탄핵을 시켜요.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째려봤다고 탄핵시켜버렸어. 소추시켰다고. 한덕수는 지가 왜 탄핵됐는지조차도 몰라.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준석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이 되어버렸어. 아니 누가 보면은 지금 이번에 그 최상목이도 몸조심하라고 연병 떨었잖아요. 몸조심을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재명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전시민 지나가는 여러분들, 최상목이 왜 몸조심해야 돼요? 마흔여기를 임명 안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 근데 정작 몸조심해야 될 최상목이는 방탄조끼를 안 입는데 지 새끼는 왜 방탄조끼를 입지? 그게 바로 재진 새끼 똥눈 새끼가 성내는 겁니다. 그게 이런 이재명이가 나라를, 저 대장동 유동규 씨 이야기했지만 보면 대장동 사건은 동네 하나 개발해서 지 밑에 조폭 새끼들 꼬봉 새끼들 매개 키우려고 걷어먹이려고 8천억 해쳐먹었습니다. 저런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의 고간 열쇠 저 새끼한테 다 주는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중국 아가리에다 팔고 지 아는 일가 친척들 보게 뒤에 몇 조씩 챙겨서 날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겨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어떻게 살아라고? 이 나라 5천년 저기 뭐 누군지 아요? 그놈의 일제 치하 36년은 100년 되도록 씨부리고 뭐 잊지 말자 어쩌자 저쩌자 연병들어도만 5천년 동안 이 나라에서 저 중국 대국에 팔려나간 14세 이하 어린 여자 공녀 공비들이 몇 명인 줄은 알아요? 확인된 것만 47만 명입니다. 그게 역사에서 보수적으로 적은 걸 거 아닙니까? 그때 애나 많이 태어났겠어? 왜 공녀들을 그렇게 데려가냐? 씨를 못 피게 만든 겁니다. 씨를.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씨를 말려 죽이는 놈들이 중국 놈들이요. 5천년 동안 이 짓을 당했던 저기는 우리의 우방국이요 대국이래. 그 조선 땅에서 명의해왔던 짓거리를 지금 고스란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재명을 통해서, 명의 이성계를 통해서 조선을 빨아쳐먹었듯이 저 중국 놈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겁탈 찬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힘겹게 비상벨을 눌러 여러분 좆됐습니다. 나라가 끈떨어진 연이요. 이거 이러다가 여러분들 자식 새끼들 조선족이 뭐 가정부라고 무시하는 당신들 말이야, 이제 역전돼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조선족들이고 저 중국놈들 집 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하고 식모노로 돼야 되는 거 내일 모레 일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본인이 살고자 함이 아니오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나라는 살려야겠다 하고 누른 것이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알아버리니 이놈들이 짜증이 난 것이고,
그 짜증이 대통령을 오게까지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다르기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장 회개하게 만들고 가장 극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너 누구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관계로 아무래도 서울에서 안정권을 여기까지 와서 방해를 할 괜찮습니다. 저는 유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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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권. 화이팅! 좋습니다. 봐, 지나가는 사람들 보잖아. 일단 왁구가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고 얼마나 정직스럽게 생겼어요? 안 봐. 신기하게 생겨야 보고 말이 재밌어야. 그래서 광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인리 법칙 1, 2, 9, 300 외우셔. 딱 맞아 떨어지잖아. 다시 한다고. 큰 비상계엄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 29명의 국무위원 탄핵 준사고, 그 준사고를 일으킨 300마리의 국회의원 사고 뭉치들 등이 때문에 지금 이 계엄이 선포되어 여러분들에게 알렸고, 여러분들은 알았고 알게 될 사람들이고 알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애가 닳죠. 그건 여러분들이 2년 반 동안 대통령을 뽑아놓고 방치했던 죗값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더 애달아야 되고 더 아쉬워야 돼. 그리고 그게 애가 달아 넘쳐서 어떤 분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은 두 번 다시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창탈된 지 오래요. 말뿐인 주권이고, 주권은 시발 중국놈의 새끼들이 가져가서 아름 모름으로 여러분들 머리꼭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틀어뜨리고 일그러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족집게 뽑듯이 뽑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거에 척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거에 척결은 분연히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아니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가로지고 채로 걸러 모두 쫓아내 척결하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권 수복의 날이 될 겁니다. 자, 이 세이브 코리아의 공식적인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에 정말 이게 성령이 깊은 뜻이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정의를 물같이, 정의는 물과 같다는 거죠. 공의는 그러나 마르지 않는 강이 되어서 강같이 흐르게 하라. 즉 정의라는 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의라는 정의심이라는 물이 모여서 그것이 공의가 되어 공의의 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물이 강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빗물이 내려서 모든 빗물이 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빗물은 아스팔트에서 마르고 어떤 빗물은 나무 뿌리에 막히고, 이 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하지 않으면 모두 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정이라는 물같이 이 정이라는 물이
공의의 강으로 이르려면은 주권된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공의의 강으로 가기 위해서 끝없이 저항의 헤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우리 광화문, 그리고 전국에서 이런 분연이 일어나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분연이 일어나는 자유를 갈구하는, 공의를 갈구하는 저항의 헤엄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두 모여서 공의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나라에, 정말 이 나라를 원하지 않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이재명 같은 새끼들, 문재인 같은 새끼들을 쓸어버릴 때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우리끼리 좀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삽시다, 여러분. 저는 기껏해봐야 말만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읍소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죠? 은혜입니다. 좀처럼 콧대 높아서 쳐다도 안 볼 것 같은 청년 중에 우리 여자 청년들 많이 일어났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주일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정의를 공의의 강으로 띄우려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몸부림의 결과가 이 알곡 같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대통령의 연줄을 잡아서 이 나라를, 긋고 떨어지려고 하는 나라를 힘겹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힘입니다. 이 친구들을 아껴주시고 우리와 같은 불행을 이 시대에 다음 세대까지는 넘겨주지 말고 제발 좌우라는 거에서 좌는 없어져야 됩니다. 진보 보수라는 말에서 진보는 없어져야 돼. 이 나라가 피를 흘려서 지켜낸 우파 보수의 나라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이 피 흘려서 도망친 좌파 뺄개기의 나라인데 왜 이 나라에서 자유만을 울부짖고 이 나라에서 이 시장경제만을 외쳐야 되는 이 나라에 저 빨갱이 남로당의 개새끼들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싹 다 내쫓아서 우리 같은 스트레스 받는 인생 안 살게 이 새끼들은 그렇게 만듭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끊어진 연줄을 거두어 들여 대통령을 관저에서 나와 대통령실에 연착륙시킨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대 국민 지지와 사랑을 받는 윤석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저항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저항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국민저항권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권위 있게 행동하고 이 판단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뜻 모아주고 밀어주는 게 국민저항권입니다. 지금 모자라도 58%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옵니다. 탄핵이 각하되느냐 인용되느냐 생각할 이유조차 없어요. 인용되면 망하는 것이고 각하되면 그렇다고 해서 살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일해 나가면서 이제 분연이 일어나 이제까지 몰라왔던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내 새끼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는 일어나겠죠. 그때까지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여러분은 월급 올려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25만원 주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300마리의 벌거지 새끼들과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참된 주의 종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구하는 것보다 이웃의 것을 지켜주려 애를 써왔고 늘 그래왔듯이 함께 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 나라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빼앗아 왔다는 것을 이번 계엄 사건을 통해서 저절히 느끼시고 저절히 원한 가지시고 저절히 복수심을 가지십시오. 끝으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저를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욕을 많이 한다, 거칠다, 되묻겠습니다. 욕을 안 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보다 많이 전도시킨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나는 내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전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구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그 앞에 음의 주여 씨바 저분에게도 은혜와 공의가 쏟아지기를. 좋은 일에 내일 아침에 교통사고 나지 마세요. 아직 우리는 공의롭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씨바 까먹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늘 구하는 심정으로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새 속에서 선은 악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전쟁에서 선함은 절대 필요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 선은 결국 용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되어 왔어요. 사랑 늘 그렇게 훈련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간첩과 빨갱이들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안에서 늘 그런 쓸데없는 용서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악은 절대 선하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빵! 부탁입니다. 집안에 애가 있어요. 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은 선을 완벽히 도룡내고 악만 남은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부 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상대로 가능할 거라고 용서를 하면 이들이 선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우둔함을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이 나라가 악의 뿌리들이 우리보다 더 깊숙한 뿌리로 존재하게 만든 우리의 나태함이요 교만입니다. 안정권의 쌍욕을 천박하다라고 욕하시기 이전에 이 부끄러운 교만을 회개합시다. 우리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죽습니다. 내 자식이 죽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건데 그놈의 선함과 용서 이거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공의가 흐르는 강으로 미친듯이 노력하는 정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구호하겠습니다. 환영해주신 대전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초대해주신 의지리 세이버 코리아 그리고 처음입니다. 이런 환대를 받아가면서 제한 없는 연설을 받은 것 이제 저는 뭐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예, 이런 색소폰 안 갖고 왔어요. 시끄러워요. 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원 없이 제한 없는 연설도 해봤고 이제 대통령 딱 돌아오시고 이 빨갱이 새끼들 싹 다 찢어버리고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돈 주지 말아야 될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게 이 나라입니다. 다 내쫓고
그 새끼들한테 들어가야 하는 도모 이스라엘되기 없는 돈, 내 새끼들한테 더 주는 나라, 좋은 나라 만듭시다 여러분. 우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모든 역사의 히스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동역하는 자는 윤석열이고 따라가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하면 윤석열 하면 대통령, 대통령 하면 윤석열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충청도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 윤석열, 윤석열